저는 이제 서두에 질문에 대한 원장님의 대답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개원을 왜 했을까라는 고민에서 돈을 위해서 개원을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려면 아까 제가 했듯이 돈에 대해서 정말 좀 말고 하자. 그러기에 정말 우리 하고 있는 의사라는 업이 돈 벌기에 그리 유리한가? 아니다. 아닌 게, 왜냐하면 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은, 의사가 해서 이성근 원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은 저는 보입니다. 이성근 원장님이 정말 고생이 많겠구나. 뭐 좀 속된 말로 정말 빼이를 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었다는 뜻은 그만큼 네.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많이 벌려면 나는 계속 빼이를 쳐야 되는데.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스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림병원을 그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에 이렇게 방점을 찍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병원을 좀 더 잘 이렇게 해볼까가 네. 좀 더 컸기 때문에. 근데 돈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게 있어요. 돈 문제만큼 정말 의사들한테 제일 큰 고민이고, 의사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희 환자들도 그렇고, 뭐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는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저기 밥 먹을 때 식사하면서 이제 봉지기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약간 조금 쇼킹했는데, 봉지기가 세상에서 가장 편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셨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봉지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원하는 봉지기가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65세, 왜 교수님이 좋냐? 첫 번째, 정년 보장이 되고 잘릴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월급쟁이가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왜? 그거 똑같이 정년이 보장되고 잘릴 일이 없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면,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개원가보다 저는 봉지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봉지기는 제가 이제 원장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잘하는 의사라면 제가 자르질 못해요. 자를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의사든. 그러니까 큰 물이 없고 인성적으로 정말 하자가 없고 큰 하자가 없고, 아니 완벽할 필요도 없고 큰 하자만 없으면 정말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뭐 환자들하고 컴플레인 생기지 않고 수술을 했는데 합병증 큰 무리 없이 그냥 일반적인 합병증을 가지고 뭐 수술하고 본인이 적절하게 매니지 할 수 있고,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자기 매출을 적절하게 한다면, 이 의사를 제가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이 의사가 근데 불안한 거는 이제 병원이 불안하겠죠. 병원이 망하면 내가 망할 수 있으니까. 대학병원은 망할 리가 없는데, 네. 2차 병원은 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2차 병원이 30년, 50년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러면 그 봉지기면 병원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병원 또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경쟁력이 있었던 봉지기라면 타 병원에도 경쟁력이 있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 65세까지 일하는 거는 지금은 오히려 하고, 또 지금은 전문병원 위주로, 외과도 전문병원이니까 그쪽에 자기가 좀 특화된 기술을 좀 갖고 있다면, 제가 전문병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전문병원 외과 의사를 뽑을 것 같아요. 뽑을 수밖에 없고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본인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봉지기로서 지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봉지기는 1번, 첫 번째는 빚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익만 생깁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수입이 줄 일도 없습니다. 예측된 수입을 늘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 이 봉지기들이 아까 했듯이 개원가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제관념, 돈에 대해서 개념이 너무 없으셔서 하자마자 지출이 너무 커집니다. 봉급을 받자마자. 그래서 첫 번째 차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넓은 데로 가야 되고, 또 애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면서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영어 유치원도 다녀야 되고, 또 와이프도 뭐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급여의 한 80에서 90%가 생활비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저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똑같이 개원가의 악순환과 똑같습니다. 급여를 받는데 나중에 남는 건 아파트 한 채 남아있고, 자기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봉직이나 개원가한테 꼭 알려주고 싶으면은,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빨리 지출을 관리 잘하고, 자기가 그 급여에 자기가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 60까지 일할 거면 60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 정도 모아야 될 것이면 매달 모아야 될 돈이 있을 거니까 그 돈을 저축을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한 봉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봉지기도 요새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원자였었는데, 봉지기는
원장님하고는 진짜 을대을, 병대병, 아니면 정대정, 그냥 갑을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갑이 아니고. 그리고 봉직의 제일 장점은 근무 조건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괜찮다면 저는 근무 조건 변경해서라도 그분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면 근무 조건 좀 줄이고, 그 대신 자기가 급여를 좀 적게 받고,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가 롤을 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봉직으로 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오히려 경영 쪽에 관심이 없고, 내가 봉직이 말고 새로운 일을 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개원가보다는 병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수술도 내용이 다를 거고, 네. 여기는 아무래도 전신 마취 정해져 있죠. 수술 네. 못 할 거고 한데, 이제 봉직으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수술들을, 큰 수술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도, 의료적 자유도에서는 병원급이 훨씬 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저는 이제 뭐 봉직이가 낫다, 개원가가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두고 일하는가 들고, 개원가에 정말 개원가를 아는가, 그 개원가를 정말 아는가, 개원가가 어떤 너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해야 될 거는, 순서는 1번 할 수 있으면 교수를 할 것. 그리고 교수하다가 교수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교수할 만한 능력을 갖출 것. 그러다 교수 자리가 나면 교수할 것. 교수 자리가 안 나면 봉직할 것. 봉직에서 수술, 교수하는 능력만큼 봉직이 수술을 열심히 할 것. 그리고 하다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개원할 것. 그러니까 저는 개원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제가 개원한다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저는 제가 만약에 대학에 남았더라면, 대학 남아서 한 50에서 55세쯤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제가 개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환자들 품도 있고, 네. 그 환자들한테 원하는 걸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개원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원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개원하는 게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데, 전문의 따고 얼마 안 돼서 네. 경험 없이 개원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위험한. 위험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당연히 낮은 게 낫는 거지. 이성호 원장님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2차 병원금이나 12년을 준비했죠. 예, 그렇죠. 그런 경험 공직생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우리 의사분들이라면 뭐 산수, 수학 다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특히 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이렇게 원론에 대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디테일한 계산은 굉장히 잘하시고 막 소수점 하나도 안 놓치실 것 같지만은 큰 틀에서 이렇게 보는 큰 계획에 대해서 이 연습이 안 돼 있고 또 어쨌든 많이 벌면 되지 않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서 지출을 늘려버리면 절대로 늘어진 지출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당할 길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지출 관리에, 저는 전염병원에서 강제 지출 관리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개도 못 써서 돈을 못 벌어서 못 쓰게 돼서. 근데 그게 굉장히 연습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지출 연습이 되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틀이 딱 맞춰지니까 뒤에 가서는, 그리고 빚 갚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돼서 그 빚 갚는 돈이 이제 이렇게 돈 모으는 돈으로 되니까.